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9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0.88을 기록했습니다. 전주 지역 기상관측 장비에서 올가을 첫얼음이 관측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7일, 평년보다 21일 빠른 기록입니다. 한 번 뿌리 내리면 100년을 가는 외래종 양미역쥐가 전북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로변과 제방은 물론 관광지 인근 야산까지 국내 식물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새만금 첨단산업복합단지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김제시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해당 사업은 새만금 내부 개발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첫 사업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방금 들으신 이 노래의 제목처럼 가을이 벌써 잊혀진 계절이 되고 만 것 같습니다. 집 나간 가을이 벌써 그리운데요? 그러네요. 단풍놀이도 못 해봤는데 벌써 겨울이라니요. 그러니까요. 곳곳에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도 하고 대구에서는 얼음이 관측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오늘 추워서 두꺼운 옷을 꺼내 입었는데 때이른 한파에 시민들 모두 두툼한 겨울옷으로 갈아입었더라고요. 지구가 더워진다고 했는데 되레 이 추워지는 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바로 온난화 때문인데요. 북극의 찬 공기가 내려와서 추워진 거라네요. 이렇게 가출한 가을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저부터 일회용품 컵 같은 건 쓰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좋네요. 이번 10월 한파가 올겨울 맹추의 예고편이라고 하니까 단단히 대비하고 탄소 줄이기 운동에도 적극 동참해야겠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뉴스라도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출발합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난 17일부터 18일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19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군산 10명, 익산 3명, 전주, 김제 각 2명, 정읍 1명입니다. 전북 지역 감염 재생산 지수는 0.88을 기록했습니다. 18일 0시 기준 전북도민 가운데 67.6%인 121만 1,900여 명은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고3에 이어 이번 주부터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있는데 방역당국은 학교 현장에서 접종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도 기저질환이 있는 청소년에 대해선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18일부터 16세에서 17세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전날까지 전국에서 50만 명 가까이 사전 예약을 했는데 접종 대상자의 56% 수준입니다. 예약자는 가까운 위탁 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화이자 백신을 맞고 3주 뒤에 2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접종 시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빨리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하고 싶고 이제 다른 데 가서도 제약이 걸리니까 최대한 빨리 맞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부모님이 오히려 저보고 맞으라고 괜찮다고 그러셔서 저도 그렇게 맞게 된 것 같아요. 방역당국과 교육부는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해 강요하는 분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학교에서 개인별 접종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접종 학생에게 혜택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율적 희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수업 시간에 언급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접종 이제 당일 날에는 접종 확인서만 있으면 인정 결석 처리되고요. 그 다음 날까지도 마찬가지고. 지난 7월부터 백신을 맞은 고3 학생의 경우 현재까지 전국 43만여 명이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반응은 약 4천 건이 신고됐으며 전체 접종 건수 대비 0.5% 수준입니다. 질병관리청과 의료진은 발열이나 두통, 관절통 등 흔한 이상 반응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인들과 비슷하게 주사 부위의 통증과 발열, 피로감, 두통 등 일반적인 증상들이 접종 후 수일 이내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상 반응으로는 이제 어떤 접종을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매우 드물게 생길 수 있고 화이자 코로나 백신 이후에는 심근염이나 심낭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12세에서 15세 청소년도 18일 오후 8시부터 사전 예약을 받아 다음 달 1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교육부는 등교 수업 확대와 함께 학생들의 체험학습, 동아리 활동을 정상화하는 등 학교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군산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30대 가장이 하루 만에 숨졌다며 인과관계를 규명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고인의 아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10일 오후 2시쯤 군산의 한 병원에서 모더나 백신 2차 접종을 했으며 접종 다음 날 출근했는데 몇 시간 뒤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갔으나 이미 사망 선고가 돼 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34살 사망자에 대한 시신 부검을 통해 백신 접종과 사망의 연관성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에서 올가을 첫얼음이 관측됐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18일 전주 지역 기상관측 장비에서 첫얼음이 관측됐다며 지난해보다 17일, 평년보다 21일 빠르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첫소리도 함께 관측됐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17일 빠른 것입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무주 덕유산 영하 3.5도, 임실 남원 영하 1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지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고 있다며 건강관리에 주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네, 제 뒤에 노란 꽃 보이시죠? 길을 지나가다가 많이 보셨을 텐데요. 얼핏 보면 유채꽃 같기도 하지만 한번 뿌리를 내리면 100년간 유지되기도 하고 한 개당 무려 2만 개의 종자를 생산하는 번식력이 높은 외래종 식물입니다. 네, 정식 명칭은 양미역취인데요. 양미역취가 전북 전역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취재의 김남우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농경문화 관광지인 김제 벽골제 인근 제방입니다. 가을을 알리는 갈대 사이로 노란색의 식물들이 광범위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이 원산지 양미역치라는 외래종 식물입니다. 70년대 양봉산업을 위해 국내에 유입됐던 양미역치가 보시는 것처럼 도로변과 야산에까지 무분별하게 번식되면서 국내 자생식물들의 서식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번식력이 높은 양미역치는 바람과 물을 따라 종자를 옮긴 뒤 순식간에 군락지를 형성합니다. 한 번 뿌리를 내리면 100년간 유지되며 한 개체당 2만 개의 종자를 생산하면서 국내에서는 생태계 교란식물로 지정됐습니다. 양미역치는 북미 원산으로 단연체로 국화과 식물입니다. 70년도에 밀원 식물로 도입됐는데 엄청난 번식력으로 인해 2009년도 환경부에서 생태계 교란 식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전남과 경남 지역에서는 갈대숲 군락지 파괴 현상까지 진행되면서 대대적인 제거 작업도 진행됐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도 점차 서식 범위가 확대되면서 주민들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인력으로 약을 할 수도 없고 수작업을 해서 뿌리채 뽑아가지고 말려 죽이거나 아니면 태워서 그렇게 치우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수천 개를 잡아야 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번식력이 강해 토종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양미역치. 생태계 교란식물이 서식지를 넓혀갈수록 갈대와 같은 토종식물은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첨단산업 중심 복합단지 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김제시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가 참여한 A+ 컨소시엄은 3,014억 원을 들여 태양광 풍력과 같은 생산 전진 기지와 첨단 정보통신기술 산업 육성, 미래산업 연구와 기술 개발을 위한 실증 연구단지 조성 계획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업은 김제시 광활면 일원 공유수면에 약 2.5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주거와 산업, 상업용지 등의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100메가와트 규모의 수상 태양광 사업권이 인센티브로 주어집니다.
전북 도시가스 가정용 요금이 서울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입니다. 특히 지역별 도시가스 보급률 편차가 심각하고 인구 밀집도 등 요인에 따라 소매 공급 비용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 보급률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올해 7월 기준 전국 평균 보급률은 82.9%로 이 중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은 90.1%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75.9%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전북은 충북 다음으로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이는 전국 평균, 특히 비수도권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지역별 요금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서울의 소매 요금은 메가줄당 14.2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반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10.6%에 불과한 제주는 메가줄당 18.8원으로 서울 대비 4.5원이나 더 비쌌는데요. 전북은 익산시가 메가줄당 16.1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비싼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보였는데 서울 소매요금에 비해 1.9원이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 본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18일 부패 방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시작한 이래 LH 직원에 대한 첫 선고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